옛다, 적선이다. 거짓골된 주제에 이거라도 감지덕지해야지. 시어머니는 곰팡이 핀 헌옷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언니, 여기 냄새 너무 심하다. 빨리 찍고 가자. 새 아내는 명품 가방을 들이대며 낄낄거렸고 전 남편은 판잣집 대문을 발로 차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바란 건 처절하게 망가진 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좁은 골목을 뒤흔드는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리무진 군단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철퍼? 바퀴가 튀긴 시커먼 흙탕물이 그들의 명품 옷을 뒤덮는 순간 리무진 문이 열리고 제가 내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 보듯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시는 샴페인의 맛,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 그 짜릿한 복수의 건배를 함께 들어주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지원은 검은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민석의 회사 파산 일정표였죠. 지원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박민석이 고용한 흥신소 확인했죠? 네, 대표님. 벌써 석 달째 대표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흥신소 직원에게 접촉하세요. 현금 500만 원을 건네고요. 어떤 정보를 흘리면 될까요?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달동네 판자촌에 숨어 산다고 하세요. 재개발 확정 구역 말이에요.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직접 찾아올까봐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지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봤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흘 후 박민석은 고급 아파트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는 최유라가 손톱을 칠하고 있었죠.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황탐정입니다. 한지원 그 여자 찾았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정말? 어디 있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성북구 달동네 판자촌에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민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판자촌이라고?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확정된 곳이라 곧 철거될 동네입니다. 민석이 전화를 끊고 유라를 쳐다봤어요. 유라야, 한지원 그 여자 완전히 망했대. 유라가 손톱을 불며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 어디 있는데? 판자촌에 숨어 산대. 거짓골로 살고 있다던데. 유라가 깔깔 웃었죠. 대단한 여자였잖아. 그런 여자가 판자촌에 산다고? 가봐야겠어. 직접 보고 싶어. 유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도 갈래. 라이브 방송하면 조회수 대박 나겠다. 민석이 안방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나가실 준비하세요. 김말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어디 가는데? 한지원 그 여자 찾았어요. 판자촌에 산대요. 김말자의 눈이 반짝였죠. 뭐? 그 건방진 년이? 어디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김말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곰팡이 핀 헌 옷가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가져가자. 거지된 며느리한테 적선해줘야지.
유라가 웃으며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방 들고 갈래요. 사진 찍으면 예쁘겠죠?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성북구 달동네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낡은 판잣집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차를 세우고 내렸죠. 여기 맞아? 한지원이 이런 데서 살아? 유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 너무 고약해. 빨리 끝내자. 김말자가 쓰레기 봉투를 땅바닥에 내던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지원, 나와봐. 김말자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죠. 유라는 셀카봉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전남편의 전처가 사는 곳에 왔습니다. 믿기세요? 여기 판자촌이에요. 유라가 명품 가방이 잘 보이도록 각도를 맞췄어요. 민석이 낡은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한지원, 나와. 근처에서 빨래를 널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죠.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석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계세요. 돈이 땅바닥에 흩날렸어요. 할머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바로 그때였죠. 골목 입구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2대가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3대의 리무진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죠. 민석이 차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저거? 맨 앞 차의 바퀴가 움푹 파인 무릉덩이를 밟았어요. 철버, 검은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유라의 흰색 원피스에 오물이 튀었죠. 명품 가방에도 검은 물이 튀었습니다. 아, 내 옷. 유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민석이 운전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뒷차 문이 열렸죠.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여 명의 경호원들이었어요. 경호원들이 민석과 유라, 김말자를 에워쌌습니다. 비켜. 뭐 하는 거야? 민석이 소리쳤지만 경호원 한 명이 그의 어깨를 밀었죠. 민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라도 경호원의 팔에 막혀 골목 구석으로 밀렸어요. 김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길을 만들었죠. 마치 레드카펫을 까는 것 같았습니다. 가운데 리무진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하얀 하이힐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어서 회색 디자이너 슈트를 입은 여자가 내렸죠. 한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민석이 입을 벌린 채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지원? 지원은 민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저 투명 인간 취급하듯 지나쳤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서양인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흰 머리에 안경을 쓴 노신사였습니다. 미스터 킴, 오랜만입니다. 지원이 영어로 인사했죠. 노신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설계도면 완성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원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어요.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2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유라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저거 다 렌트야. 사기치는 거라고. 유라가 지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유라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나 달라고. 경호원이 유라를 밀어냈습니다. 유라가 중심을 잃고 진흙탕 바닥에 넘어졌죠. 철퍼?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지원이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이 일대 판자촌 전부 철거하세요. 네, 대표님. 이번 주 안으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랜드마크 건물 짓기로 했죠? 네, 설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원이 손가락으로 민석 일행이 서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오물들부터 치워주세요. 현장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말자가 경호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가, 나 알아보겠니? 시험이다. 시험이. 지원이 고개를 돌려 김말자를 내려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경호원 2명이 김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야? 경호원들이 김말자를 들어 올렸어요. 짐짝 다루듯 골목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김말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아야. 비서 한 명이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원의 구두 끝에 묻은 흙을 닦아냈어요. 다른 비서가 샴페인 잔을 가져왔습니다. 지원이 잔을 받아들었죠. 민석이 멍하니 지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민석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건배를 하듯이요. 지원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죠.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원이 잔을 비서에게 돌려주고 리무진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리무진 문이 열렸죠. 지원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세 대의 리무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죠.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민석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라는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김말자가 헐떡이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민석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망했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유라가 핸드폰을 주워들었죠. 화면이 깨져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진작에 끊겨 있었어요. 김말자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찼습니다. 헌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이게 다 내 탓이야. 김말자가 민석을 노려봤습니다. 한지원 그년이 거지라고 했잖아.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죠. 그럼 저 차들은 뭐야? 저 옷은? 저 사람들은? 김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수군수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아까 돈 던진 사람들이잖아. 완전 망신당했네.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가자, 어서 가자.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유라가 거울을 보며 얼굴에 흙을 닦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석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김말자가 뒷좌석에서 중얼거렸죠. 한지원 그년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박민석은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노조원들이 민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밀린 월급 언제 줄 겁니까? 한 남자가 민석의 넥타이를 움켜잡았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사람들이 사방에서 에워쌌습니다. 누군가 민석의 재킷을 잡아당겼어요. 찌직, 재킷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석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석 달이나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한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간신히 사람들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주먹이 문짝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죠.
민석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재킷 소매는 찢어져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석이 대표실로 들어갔죠. 책상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어음이 부도납니다. 당장 막지 못하면. 재무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사장님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요. 민석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돈을 구해야 해. 어디든 연락해봐. 이미 제1은행, 국민은행 다 연락했습니다. 전부 거절당했어요. 사채는? 사채업자한테도 연락해봤어? 재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도 안 된대요. 사장님 신용이 바닥이래요. 민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죠. 쾅! 책상 위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빌어먹을.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한 군데 투자 검토하겠다는 곳이 있긴 합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어디야? 제이홀딩스라는 곳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미팅 가능하답니다. 장소는?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이요. 민석이 거울 앞에 섰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찢어진 재킷을 벗고 예비로 걸어둔 정장으로 갈아입었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봤어요.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오후 2시 민석은 그랜드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300호실 앞에서 멈춰섰죠.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넓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상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박민석입니다. 민석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상대방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한지원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원? 지원은 스테이크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지원이 냅킨으로 입을 닦았죠. 턱으로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서류 2장이 놓여 있었어요. 민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채권량도 증명서였죠. 다른 한 장은 경영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원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회사 사옥이 제이홀딩스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요. 공장 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요.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민석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터치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석의 회사 격리팀장이 나타났죠. 팀장이 법인 인감을 서류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에게 건넸어요. 확인하셨죠? 격리팀장은 이미 제 편이에요. 지원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석이 주저앉았죠. 제발 살려줘. 당장 이각서에 사인하세요. 지원이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사인하지 않으면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감옥 가고 싶어요? 민석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만년필이 카펫 위에 떨어져 있었죠.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으로 손을 뻗어 만년필을 주었어요. 지원이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죠. 민석이 각서에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원이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돼요.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참, 오늘부터 그 집에서 나가셔야 할 거예요. 제 집이니까요. 같은 시각, 최유라는 백화점 귀족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였죠. 언니, 이 가방 진짜 예쁘다. 한 친구가 유라의 명품 가방을 만졌습니다. 그치? 이번 시즌 신상이야. 유라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우리도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걱정 마. 내가 한 개씩 사줄게. 유라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계산이요. 웨이터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죠. 유라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어요. 고객님,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뭐? 다시 해봐요. 웨이터가 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삐삐삐. 도난 분실 카드로 등록돼 있다고 나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죠. 어머, 무슨 일 있나 봐. 카드가 도난당했나? 유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할게요. 유라가 지갑을 뒤졌어요. 카드를 하나씩 꺼내 건넸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죄송합니다만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서. 유라가 말을 흐렸어요. 친구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 언니 일 처리하고 연락해. 두 친구가 황급히 자리를 떴죠. 유라가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카드가 다 안 돼. 무슨 일이야? 집으로 와. 당장.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한지원이 회사를 빼앗았어. 집도 빼앗겼어. 뭐라고?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유라가 황급히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후 유라는 제이홀딩스 건물 로비로 뛰어들어갔어요. 한지원 어디 있어? 나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그 도둑년 당장 나오라고 해. 유라가 데스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보안팀장이 달려왔죠. 무슨 일입니까? 한지원 나오라고 해. 유라가 보안팀장의 정장을 잡아당겼습니다. 보안팀장이 유라의 양팔을 잡았어요. 뒤로 꺾었습니다. 아야, 나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유라를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 이 새끼야. 유라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안팀장이 유라를 아스팔트 바닥에 밀어냈습니다. 유라가 넘어지며 손바닥이 까졌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보안팀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취객인가 봐. 유라가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쫓겨났어. 집으로 와. 빨리. 그날 저녁 민석의 아파트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끊겼거든요. 민석과 유라, 김말자는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죠. 이게 다 내 탓이야. 김말자가 민석을 노려봤습니다. 제가 뭘 어쩌라고요. 네가 한지원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꼴이지. 어머니도 그때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민석이 소리쳤어요.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요. 싸운다고 뭐가 달라져? 너는 입 닥쳐.
김말자가 유라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이렇게 만든 거야. 제가요? 오빠가 저한테 먼저 왔어요. 유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말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진짜예요. 오빠가 저한테. 유라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김말자가 유라에게 다가갔죠. 너 지금 내 아들 나쁜 놈 만들려고? 김말자가 유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야, 나요. 유라가 김말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김말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부엌 쪽으로 넘어지려다 가스레인지를 붙잡았죠. 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가 기울었습니다. 김말자의 팔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어요. 으악! 김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부여잡고 뒹굴었죠. 아이고, 나 죽어. 화상 입었어. 민석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야 해. 김말자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팔을 자세히 보니 약간 빨갛게 된 정도였습니다. 심한 화상은 아니었죠. 병원비는 누가 내? 돈 있어? 김말자가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 이대로 죽으란 거야? 김말자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지원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나 시험이다. 너 시킨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어. 제가 시킨 며느리요? 그래. 유라 그년 말이야. 뜨거운 물을 내 팔에 끼얹었어. 지원이 낮게 웃었어요. 아직도 연기하시네요. 뭐, 연기. 병원 가보세요. 제가 진단서 확인할 테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말자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죠. 저 나쁜 년. 같은 시각 한지원은 고급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준혁이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원도 잔을 들었어요. 땡그랑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준혁 씨 덕분이에요. 내부 자료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음 단계는 뭡니까? 준혁이 물었죠. 완전한 파산이요. 지원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신발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준혁이 신발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이게 제 전부였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원은 박민석의 회사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죠. 지원이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엑셀표가 떴어요. 이게 뭡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최유라 씨가 법인 카드로 구매한 명품 목록이에요.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죠. 화면이 넘어가며 다음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유흥업소 영수증들이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유라 씨가 호스트바에서 쓴 돈입니다. 전부 회사 법인 카드로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최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유라가 지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조작이라는 증거 있으세요? 지원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지. 너희가 만든 가짜 자료잖아. 유라가 지원에게 달려들었어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발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유라의 발이 지원의 발에 걸렸죠. 아!
유라가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유라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방이 열리며 안에 든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진들이었죠. 임원 한 명이 사진을 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진 속에는 유라가 젊은 남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호스트바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유라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 있었죠.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달 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민석이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민석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민석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오빠, 이건 오해야. 들어봐. 유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날짜 좀 봐. 2달 전이잖아. 우리 결혼하고 나서잖아.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희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황급히 나갔어요. 회의실에는 지원과 민석, 유라만 남았습니다. 민석이 유라에게 다가갔죠. 너,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유라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유라의 손을 뿌리쳤어요. 짝! 민석의 손바닥이 유라의 뺨을 때렸습니다. 유라가 비틀거렸죠. 이 거짓말쟁이. 유라가 민석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나 잘하세요. 회사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2 사람이 바닥에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준혁이 2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석과 유라가 멈칫하며 준혁을 쳐다봤죠. 준혁? 너 여기 왜 와? 민석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지원의 옆으로 걸어갔어요. 지원 옆에 섰습니다. 이 모든 비리 자료와 유라 씨의 과거 기록, 제가 한지원 대표님께 제공했습니다. 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죠.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너까지? 저는 한지원 대표님과 전략적 제휴관계입니다. 준혁이 지원과 악수를 했어요.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믿었던 너마저.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경호원 2명 회의실로 오세요. 곧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 2 사람 내보내세요. 지원이 손가락으로 민석과 유라를 가리켰죠. 경호원들이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손대지 마.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유라도 경호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죠. 그날 저녁 박민석의 집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사흘째였죠. 거실에는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유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김말자가 방에서 나왔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냐? 김말자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네. 김말자가 혀를 찼죠.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유라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돈 있어? 김말자가 유라를 노려봤어요. 제가 왜 돈이 없어요? 오빠한테 받으면 되죠. 우리 아들 지금 돈 한 푼 없어. 네가 다 날렸잖아. 김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요? 제가 언제요? 유라도 벌떡 일어섰죠. 법인 카드로 명품이나 사대고 호스트바나 다니고 그건 오빠가 알면서 쓰라고 준 거예요.
유라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죠. 라면 하나가 나왔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켰죠.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김말자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나도 배고픈데 하나밖에 없어요. 셋이 나눠 먹어야죠. 유라가 라면을 넣었어요. 김말자가 유라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네가 이 꼴 만든 거야. 유라가 비틀거렸죠. 손이 냄비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냄비가 기울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김말자의 팔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김말자가 비명을 질렀죠. 바닥에 쓰러져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어. 위자료 내놓으라고. 김말자가 뒹굴며 소리쳤어요. 민석이 달려왔습니다. 김말자의 팔을 보니 붕대 위로 국물이 젖어 있었죠. 하지만 붕대를 걷어보니 피부는 멀쩡했습니다. 약간 빨갛게 된 정도였어요. 돈 내놔. 병원비 내놔. 김말자가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돈 없어요. 없다고요. 유라도 소리쳤죠. 김말자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나야. 네가 시킨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어.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김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죠. 제가 시킨 며느리요? 유라 말이야. 병원비네. 지원이 낮게 웃었어요. 아직도 연기하시네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원은 고급바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위스키 2잔을 가져왔죠. 다음 단계는 완전한 파산이죠? 준혁이 물었어요. 맞아요. 이제 끝을 봐야죠. 지원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혁이 지원을 바라봤죠.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시는 겁니까? 지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낡은 아기 신발이 나왔습니다. 신발 한 짝만 있었어요. 지원이 신발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혁이 신발을 내려다봤죠. 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새벽 한지원은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기 신발이 놓여 있었죠. 지원이 신발을 어루만졌습니다. 눈을 감자 과거가 떠올랐어요. 5년 전 지원은 병원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얀 병원복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아기, 제 아기. 지원이 중얼거렸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은 병원을 빠져나와 한강 다리로 향했죠. 다리 난간에 섰습니다.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원이 난간을 붙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누군가 지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놓으세요. 지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상대는 지원을 난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신사였죠. 죽을 용기로 날 따라와서 저들에게 지옥을 보여줘라. 노신사가 지원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지원이 노신사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노신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데이비드 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지원은 데이비드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제이다. 한지원은 죽었어. 데이비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바닥부터 배워라. 하루 3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공부해.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았죠. 경제학 책을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코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배워야 해. 지원이 중얼거리며 다음 책을 펼쳤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작은 투자건을 성공시켰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중형 투자건을 따냈죠. 3년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대형 기업 인수 합병을 성공시켰습니다. 데이비드가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됐다. 넌 준비됐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원이 데이비드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죠. 한국으로 돌아가라. 내 복수를 시작해. 회상에서 깨어난 지원이 눈을 떴습니다. 호텔 방 테이블 위에 신발을 다시 봤어요. 휴대폰을 들어 데이비드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데이비드의 얼굴이 나타났죠. 내일 회사를 완전히 가져오겠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아.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원이 신발을 상자에 넣고 가방에 넣었죠. 다음 날 박민석의 회사 주주총회장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민석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죠. 오늘 주주총회 없어요. 돌아가세요. 깡패 하나가 주주들을 밀쳤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권한으로 막는 거야? 사장이 시켰어요. 돌아가라고요. 총회장 안에서는 민석이 단상에 올라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지원은 사기꾼입니다. 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죠. 외국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회사를 먹튀하려는 겁니다. 몇몇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바로 그때 총회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한지원이 들어섰죠. 뒤에 경호원 10여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용역 깡패들을 제압했어요. 으악! 깡패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원이 단상으로 걸어갔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민석이 마이크를 움켜쥐었어요. 나가. 여긴 내 회사야. 지원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죠. 주주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데이비드 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 킴입니다. 데이비드가 영어로 말했죠.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J홀딩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모든 채권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어요. 파산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장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겠네. 한 주주가 소리쳤죠. 우리 돈 다 날아가는 거야. 다른 주주가 외쳤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민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박민석 대표 해임. 내려와. 사기꾼은 너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원이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돈으로 산 깡패들은 돈 많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법이야. 민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죠. 박민석 대표이사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 주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가결됐습니다. 민석이 주저앉았어요. 경호원 2명이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달라고.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경호원들이 민석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지원이 단상에 홀로 섰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원이 미소를 지었죠. 1시간 후 지원은 대표이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민석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 사진을 집어들었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비서가 새 명패를 가져왔어요. 한지원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명패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원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준혁이 샴페인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지원이 돌아서며 미소 지었어요. 준혁이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2잔을 채웠죠. 건배하시죠. 준혁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원도 잔을 들었어요. 땡그랑 2잔이 부딪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샴페인을 마셨죠. 준혁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할 게 남았습니까? 박민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요.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한 달 후, 한지원은 회사 사옥 옥상 정원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대규모 인수 합병 기념 파티였죠. 하늘에서는 불꽃이 터졌습니다. 펑, 펑.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지원이 등 파인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죠. 한지원 대표님, 정재계 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이 쏟아졌어요.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준혁이 지원의 옆으로 다가왔죠. 멋진 파티네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지원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2 사람이 건배를 했어요. 회사 건너편 편의점 앞에는 파라솔이 쳐져 있었습니다. 박민석과 최유라, 김말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를 셋이서 나눠 먹어? 김말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민석이 라면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유라가 스마트폰으로 건너편 옥상을 보고 있었죠. 화려한 파티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저기 있어야 하는데. 유라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민석이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라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죠. 민석이 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옥상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한지원, 가만 안 둬.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쓰레기 봉투에서 편의점 유니폼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민석이 유니폼을 주워들었죠. 뭐해? 유라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민석이 유니폼을 입었어요. 알바생이 버린 과일 깎던 과도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김말자가 물었죠. 볼일 좀. 민석이 일어서서 회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라가 민석을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 뭐 하려고? 유라가 뒤따라 일어섰죠.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유라가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이걸로 한 건 잡을 수 있겠다. 유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석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죠. 민석은 회사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파티장이 보였습니다. 한지원이 강준혁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과도를 만졌습니다. 한지원. 민석이 중얼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 경호 팀장이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경호 팀장이 소리쳤죠. 민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쿵,
경호 팀장이 민석을 덮쳤어요. 민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과도는 꺼내지도 못했죠. 다른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석의 팔을 뒤로 꺾었어요. 아야, 나 달라고.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억울해. 얘기 좀 하자. 민석이 발버둥 쳤죠.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유라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던 장면은 찍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도만 골라 찍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유라가 미소 지었죠. 소란이 일자 파티장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지원이 걸어왔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민석이 비굴하게 매달렸죠. 지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끌어내세요. 지원이 짧게 말했어요. 경호원들이 민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티장 밖으로 끌고 나갔죠. 이 새끼들아.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원은 아무렇지 않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파티 계속하시죠.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고 떠들기 시작했죠. 준혁은 기둥 쪽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죠. 파티장 밖으로 쫓겨난 민석은 경찰에게 인계됐습니다. 소란 피운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민석은 주머니에 과도를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 주치 소란으로 처리될 상황이었죠. 이거 나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석이 항변했습니다. 유라가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괜찮아? 유라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넌 왜 따라왔어? 오빠 걱정돼서 그랬지. 유라가 스마트폰으로 민석의 헝클어진 모습을 촬영했죠. 오빠 연기해. 억울하게 맞은 것처럼. 유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이 유라를 쳐다봤어요. 뭐? 이거 영상 올리면 여론 뒤집을 수 있어. 한지원 망칠 수 있다고. 유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으악, 아파. 민석이 신음했어요. 유라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옥상 파티장에서는 불꽃놀이가 계속됐습니다. 지원이 난간에 기대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까 그 남자 박민석 맞죠? 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원이 준혁을 쳐다봤어요. 기둥 뒤에 누가 숨어서 뭔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CCTV 영상 확보해 주세요. 전부요. 지원이 지시했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지원이 전화를 끊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뭔가 꾸미고 있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준혁이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며칠 뒤 한지원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지원에게 건넸죠.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벌 여대표의 조폭 경호원, 전 남편 집단 린치 영상. 지원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박민석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민석을 거칠게 제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쓰러져 애원하는 장면도 나왔죠. 여보, 한 번만 봐줘. 영상 속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영상을 멈췄어요. 이건 편집된 거예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댓글을 보세요. 비서가 화면을 넘겼죠.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돈 좀 벌더니 전 남편을 개 패듯 패네요. 재벌이 뭐가 대단하다고 사람을 저렇게 대해요? 완전 갑질이네요. 고소해야 해요.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튜브도 확인해 보세요. 비서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최유라의 개인 방송이 떠 있었죠. 유라는 멍든 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한지원에게 당한 거 보셨죠? 유라가 카메라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지원은 횡령한 돈으로 회사를 뺏었어요. 사과하러 간 남편을 반병신으로 만들었고요. 유라가 오열했습니다. 방송 조회수는 100만을 넘고 있었어요. 지원이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CCTV 원본은요? 확인했는데 조명 때문에 주머니 속이 명확히 안 보입니다. 비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변호사는요? 원본 공개하자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부족하답니다. 지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투자자였죠. 한 대표, 이거 해명 좀 해주세요. 주주들이 난리예요. 곧 해명하겠습니다. 지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래처였습니다. 한 대표님, 여론이 안 좋은데요. 계약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지원이 전화를 끊었죠.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투자 회수, 계약 보류, 거래 중단. 지원의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주가가 10%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지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저는 가정폭력과 갑질의 피해자입니다. 민석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한지원 대표를 고소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피해 보상은 얼마나 원하십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를 되찾고 싶습니다. 민석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유라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함께 울었죠. 오후가 되자 검찰 수사관들이 한지원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지원이 영장을 확인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원이 문을 열어줬죠.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대표님, 큰일 나신 거 아니야? 검찰까지 나섰네. 지원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강준혁이 급히 달려왔어요. 대표님, 준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 연락했어요. 곧 올 겁니다. 준혁이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지원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사관이 지원에게 다가왔죠. 한지원 대표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원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후문으로 나갔죠.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으로 가주세요. 지원이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은행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죠. 지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BVIP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행원이 지원을 안내했어요. 이쪽입니다, 대표님. 대여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이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죠.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5년 전 이혼 직전에 민석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이라 듣지 못하고 봉인해뒀었죠. 지원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닫았어요. 이제 끝낼 수 있어. 지원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나왔죠. 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기집애 정신병 약 먹여서 바보 만들자. 최유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이혼도 쉽게 되겠네. 진단서 조작은 내 친구 의사한테 맡겨. 정말? 그럼 완벽하겠다.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한지원 그년 정말 순진해. 약 먹는 줄도 모르더라. 바보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쳐넣자. 그럼 재산도 다 우리 거야. 지원이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 씨,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자회견장을 잡아주세요. 내일 당장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죠. 지원이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지원이 눈물을 닦아냈어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한지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었죠. 할 수 있어. 지원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회견장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죠. 한 대표님, 해명하실 건가요? 사퇴하실 겁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고 회견장으로 들어갔어요. 모텔방에서는 박민석과 최유라가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는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죠. 저 여자 이제 끝났어. 민석이 치킨을 뜯으며 말했어요. 대국민 사과하고 대표직 사퇴하겠지? 유라가 맥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겼어. 드디어 이긴 거야. 민석이 유라와 손뼉을 마주쳤죠. 텔레비전 화면에 지원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지원을 향했어요. 지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죠. 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지원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지원이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연결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기집애 정신병 약 먹여서 바보 만들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멀쩡한 년 미친년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박민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기자들에게 돈 좀 찔러주면 기사 잘 써줄 거야. 여론은 개돼지들이니까. 최유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모텔방의 민석과 유라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민석이 치킨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저게 있어?
유라가 비명을 질렀죠. 지원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김말자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하지만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전치팔주라던 시어머니는 3일 전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셨습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완전 사기잖아.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동정 여론 조작이네요. 다른 기자가 외쳤죠. 모텔방에 유라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건 조작이에요. AI 보이스라고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모텔 밖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포위하고 있었죠. 위치 추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원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이 시간부로 박민석, 최유라를 무고 명예훼손,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고소합니다. 지원이 선언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죠. 검찰 수사관들이 모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쾅! 문이 부서졌어요.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최유라, 긴급 체포합니다. 민석은 속옷바람이었죠. 황급히 바지를 입으려 했습니다. 옷 좀 입게 해줘요. 민석이 애원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수사관이 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도 수갑이 채워졌죠. 이건 오해예요. 우리 무죄예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수사받으면서 해명하세요.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갔죠. 민석과 유라는 호송차 안에서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네가 영상 편집하자고 했잖아. 민석이 소리쳤어요. 뭐, 오빠가 먼저 칼 들고 간 거잖아. 유라가 맞받아쳤습니다. 너 때문에 이 꼴 났어. 민석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았죠. 이 미친놈아. 유라도 민석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호송차 안에서 뒹굴었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완전 자멸이네요. 한지원 대표님한테 사과해야 해요. 저런 인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니. 김말자의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김말자 씨 나오세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김말자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죠. 담을 넘으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김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어요. 다리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뚝! 아이고, 내 다리. 김말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말자를 들것에 실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또 연기예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진짜라고. 정말 아프다고. 김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늑대 소년꼴 났네. 저번에도 거짓말했잖아. 구경꾼들이 조소했습니다. 김말자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회견장으로 돌아가자 지원이 긴장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강준혁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지원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혁이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네, 이제 괜찮아요. 지원이 준혁의 품에 기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대표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칭찬이 쏟아졌죠. 지원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준혁이 지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지원과 준혁은 당당하게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지원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정말 끝났네요.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준혁이 지원의 손을 더 꽉 잡았죠.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뒤로 회견장이 멀어졌습니다. 1년 후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피고인 최유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유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유라가 중얼거렸어요. 퇴정.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한지원이 강준혁과 함께 서 있었죠. 끝났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후 교도소 안. 박민석은 화장실 청소 당번이었습니다. 변기를 솔로 박박 문질렀죠. 야, 박민석? 한 수감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감자가 민석의 머리를 밀쳤습니다. 민석이 변기에 얼굴을 박았죠. 재벌 흉내내던 놈 꼴 좋다. 다른 수감자들이 웃었습니다. 민석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민석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죠. 배식을 받으려는 순간 누군가 민석을 밀쳤습니다. 민석이 넘어지며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찰그랑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미안. 실수했네. 수감자가 비웃으며 말했죠. 민석은 바닥에 쏟아진 밥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자 교도소에서 최유라는 세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림질을 했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유라야, 빨리 해. 교도관이 소리쳤어요. 네. 유라가 다림질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감방으로 돌아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푸석해진 얼굴.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유라가 거울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김말자는 지하철역 한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앉았어요. 앞에는 껌과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껌 사세요. 나물 사세요. 김말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한 여자가 김말자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악덕 할머니 아니야?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맞네. 며느리 괴롭히던 사람.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가 김말자 앞에 침을 뱉고 지나갔죠. 퇴. 김말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같은 날 저녁 호텔 시상식장. 한지원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빛낸 여성 CEO 상패를 받았죠. 황금 트로피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께 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 맨 뒤에서 데이비드 킴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죠. 지원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데이비드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떴죠. 조용히 시상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원과 준혁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새로 지어진 복합문화센터였어요. 새희망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 판자촌이 있던 자리였죠. 여기에요. 지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센터 입구 화단으로 걸어갔어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기 신발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준혁이 삽을 가져왔습니다. 지원이 화단에 구멍을 팠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죠.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너도 그리고 과거의 나도 이제 편히 쉬어. 지원이 흙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이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이제 당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준혁이 고백했습니다. 지원이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지원이 준혁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혼모들이 박수를 쳤죠. 아이들이 지원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지원이 무릎을 꿇고 꽃을 받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센터를 나선 지원과 준혁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검은 리무진 대신 빨간색 오픈카가 서 있었죠. 이게 뭐예요? 지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물이에요. 이제 답답한 차는 그만 타세요. 준혁이 열쇠를 건넸어요. 지원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죠. 지원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차가 출발했습니다. 해안도로로 향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지원이 선글라스를 꼈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한지원 대표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들었어요? 준혁이 웃으며 물었죠. 네. 지원이 크게 웃었습니다. 볼륨을 높였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질주했죠. 한쪽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지원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 좀 봐요. 정말 아름답네요. 준혁이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차는 수평선을 향해 달렸죠. 끝없이 펼쳐진 길 위를 달렸습니다. 지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아물었죠. 새로운 미래만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줌아웃됐어요. 빨간 오픈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자막이 떴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음악이 커졌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지원의 빨간 오픈카가 수평선을 향해 시원하게 내달리는 마지막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벼랑 끝에서 만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를 완벽한 행복으로 바꾼 그녀의 이야기가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를 남깁니다. 결국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보다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지원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타임캡슐 속에 묻어두고 이제는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과 함께 웃을 일만 남은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원의 맑게 갠 하늘처럼 눈부신 날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